야위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잠은 32번째 이야기고요. 31번째 이야기가 중국 궁전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어떻게 궁궐이 꾸며져 있고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오늘은 도사, 금수, 화채, 선령이라고 시작하는 구절부터 보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배우시냐면요. 도사, 금수 배우시고, 화채, 설령 배우시고, 병사, 반개 배우시고, 갑장, 대형 배우십니다. 궁궐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도사, 금수라고 했습니다. 그림도 그릴사, 백길사 이렇게 그대로 그린다는 뜻이에요. 새금,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깃털 있는 짐승이고요. 징슴수, 뛰어다니고 네 발 달린 짐승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세금자는 날짐승으로 해석하고 짐승 숫자는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해석해서 모든 짐승을 금수라고 합니다. 궁궐의 기둥에 어떤 벽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새와 짐승을 그리고 또 그린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궁궐 꾸미는 이야기예요. 깊이 좀 볼까요? 자, 궁전과 누간에 어떤 짐승을 그렸냐? 그러면 하늘의 용, 또 땅의 호랑이, 또 전설의 기린, 날아다니는 봉황 또는 거북이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형상을 그려서 아주 예쁘게 궁궐을 꾸미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청와대 같은 데 간다거나 대통령이 쓰는 물건이나 봉황, 무궁화, 용 이런 거 많이 있고 조선시대에 그 임금들이 입는 골룡포 자체가 또 용이 그려져 있고 궁궐에 간다거나 궁궐의 큰 집에 가면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날아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용이나 호랑이나 기린이나 봉황 같은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임금을 또 떠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꾸몄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채 설령입니다. 그림화, 채색채, 신선선, 신령영자입니다. 동물에 누구까지 하냐면 신선과 신령을 하는데요. 보통 신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늙었음에도 죽지 않는 사람들을 신선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신선하면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것처럼 도사님들 있죠. 수염 길게 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오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고 신령은 영혼이라고 해서 죽어서도 뭔가가 많이 우리를 깨우쳐서 좋은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비유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신상과 신령도 그려서 예쁘게 오색을 채식하면서 궁궐을 꾸몄다는 뜻이에요. 신상과 신령을 그려서 채색하였다. 조금 깊이 보겠습니다. 궁전과 사당에 오체 5가지 색깔로 단청하고 신선도 그리고 개이한 동물도 그리면서 궁궐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인 만큼 얼마나 많이 심도를 그려서 그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디에 거처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건물에 있느냐, 얼만큼 화려하느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어디서 사느냐 정말 중요하지요. 옛날에는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사는 궁전과 묘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더 임금에게 좋고 또 이제 동양 쪽 같은 경우는 음양여행을 엄청 따지면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까지 또는 그런 신령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뭐 신 이런 것까지 다 그리면서 궁궐을 화려하게 꾸몄다는 걸로 천자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병사, 반개라고 합니다. 이제 병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병사가 곁에 열어놓았다. 병사 집이 있다는 뜻인데 병사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궁궐을 지게 되면 병사는 대궐 앞에 좌우로 있는 집이고 궁전이 그렇게 하나만 떨그러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성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병사에는 보통 정전 앞에 좌측, 우측에 이렇게 양측에 있는 집을 뜻하는데 우리도 사극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모시는 신하들이 거처 한다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는 보통 그렇게 사신들이 좀 모시는 신하들이 많이 살았고 또 임금이 불을 많이 가야 되고 또 궁전만큼이나 아주 화려하고 좋았다고 해요. 지금 말하면 청와대 옆에 있는 비서실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병사도 궁궐 옆에 있다. 이 말은 궁궐이 엄청 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궁전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갑옷갑 장막장 마주할 때 기둥령인데요. 갑장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갑장이 기둥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갑장이 뭐지? 보실까요? 자, 진귀한 보물들을 사용해서 갑장이라는 것, 을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임금이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이 갑장, 을장 이런 것들은 한무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드는 장막인데 그냥이 아니라 명월주, 야광주, 진귀한 보배로 많이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보통은 갑장은 신주를 모시려고 했고 을장은 한무제가 거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귀한 보물로 화려하게 꾸민 궁궐의 또 하나의 집이 됐는데요. 이 갑장, 을장도 궁궐 정각 옆에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천자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장, 을장 다 임금이 사용하는 것이고 방금 앞에서 배웠던 병사 또 임금이 신하들을 한테 주지만 또 임금이 또 거처할 수 있고 임금을 보필하는 집이고 임금이 사는 궁궐 화려한 짐승을 그렸고 또 신령들을 옷에 채색을 하고 궁궐이 점점 화려해지죠. 그럼 그런 궁궐에는 누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궁궐이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천자문 32번째 궁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